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아시나요? 참새목에 속하는 작고 귀여운 새입니다. 이 작은 새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이팅게일은 집박이과에 속하며 밤꾀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새는 유럽 서부와 중부에 분포하며 겨울은 아프리카에서 납니다. 숲과 풀밭에 살며 숲속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울음소리만 들릴 뿐인데 그 울음소리의 성량이 풍부하고 옥타브가 높아 다른 새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창조, 뮤즈, 자연의 순결, 그리고 미덕과 선함 등을 상징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자연의 목소리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안데르센의 동화 나이팅게일,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봅시다. 황제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 궁궐은 전체가 매우 값비싼 도자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섬세하고 깨지기 쉬워서 그것에 손대는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정원에는 예쁜 은방울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딸랑딸랑 울리는 은방울 소리에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사실 황제의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정원은 끝없이 펼쳐져서 정원사조차 그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정원의 끝에는 우뚝 솟은 나무들과 깊고 푸른 호수가 있는 아름답고 고상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깊은 푸른 바다까지 이어져 있었고 큰 배들은 그 숲의 나뭇가지의 그늘 아래를 오갔습니다. 나무들 중 한 그루에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매우 아름다워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가난한 어부조차 일손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때때로 가난한 어부는 그물을 끌어당기다 노랫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나이팅게일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녁 어부들이 일을 하러 돌아오면 새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똑같이 소리치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은 황제의 궁궐과 정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천상의 소리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본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학자들은 황제의 도시와 궁궐과 정원을 묘사한 내용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또한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나이팅게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들은 깊은 바닷가 숲에 살고 있는 나이팅게일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공들여 썼습니다. 그 책들은 온 세상을 떠돌았고 그중 몇 권이 황제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황제는 황금 의자에 앉아 환희에 찬 표정으로 자신의 도시와 궁궐, 정원을 화려하게 묘사한 책을 읽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제의 도시와 궁궐, 정원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그를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대목에 이르러서는 소리쳤습니다. 책마다 나이팅게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게 뭐야? 난 나이팅게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내 제국에 그런 새가 있다고? 그것도 내 정원에?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 책을 읽고서 그 사실을 알게 되다니. 그러자 황제는 시종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 시종은 콧대가 높아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예의 없이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면 흥 하며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가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아주 놀라운 새가 이 책에 언급되어 있다네. 그 새가 이 커다란 왕국에서 최고의 것이라 하는데 나는 왜 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 시종은 들어본 적도 없고 왕국에는 그런 새를 본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오늘 저녁에 그 새를 데려와 자신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시종은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팅게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종은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일본의 권위 있는 황제가 보내준 것이오. 그러므로 내용이 거짓일 리가 없소. 나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어야겠소. 그러니 그 새를 오늘 저녁 이곳으로 꼭 데려오시오. 그 새는 황제의 은혜를 입고 있소. 오늘 저녁까지 찾지 못하면 내 저녁상을 물리고 모든 신하들을 곤장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오. 시종은 모든 방과 복도를 통하는 계단 위아래를 뛰어다녔습니다. 궁궐에 있는 신하들 절반도 그와 함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곤장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궁궐 사람들만 모르는 아주 놀라운 나이팅게일에 대해 알아내려고 분주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나이팅게일에 대해 알고 있는 가난한 어린 소녀와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나이팅게일이요? 나는 나이팅게일을 잘 알아요. 사실 그 새는 노래할 수 있답니다. 매일 저녁 저는 허락을 받아서 궁궐 식탁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을 집에 계신 아픈 어머니께 가져갑니다. 어머니는 해안가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너무 피곤해서 숲속에서 앉아 잠시 쉬곤 합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항상 눈물이 흐릅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어머니의 포근한 입맞춤 같습니다. 시종은 소녀에게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내를 해준다면 평생 궁궐 부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황제 폐하가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소녀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신하 절반도 소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암소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은 이렇게 힘찬 소리라면 분명 나이팅게일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암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몇 마리의 개구리가 늪지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은 작은 교회의 종소리처럼 들린다며 나이팅게일이냐고 물었지만 어린 소녀는 개구리 소리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요. 소녀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회색빛 작은 새를 가리켰습니다. 시종은 작고 평범하며 보잘것없는 새의 외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소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귀여운 나이팅게일아,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황제께서 네가 그 앞에 나타나 노래하기를 바라신단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나이팅게일은 기뻐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시종은 작은 유리방울 굴러가는 소리 같다며 칭찬했고 궁궐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황제가 같이 와 있다고 생각한 나이팅게일은 한 곡 더 하려고 했지만 시종은 그에게 오늘 밤 궁궐로 와서 폐하 앞에서 노래를 해준다면 분명 커다란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노래는 푸른 숲속에서 불러야 가장 아름답게 들립니다.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황제의 소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은 행사를 위해 우아하게 꾸며졌습니다. 도자기로 된 벽과 바닥은 천여 개의 등불로 빛이 났습니다. 작은 은방울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꽃들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스쳐가는 바람 때문에 은방울이 너무나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홀 한가운데에 황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나이팅게일이 앉을 수 있도록 황금 횃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신하들이 참석했고 황실 부엌에서 일하게 된 소녀 역시 문 옆에 서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황제가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시작하도록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정복을 차려입은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작은 회색빛 새에게 향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황제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더욱 아름답게 노래하자 황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이팅게일의 목에 황금 슬리퍼를 걸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이미 충분히 상을 받았다며 정중하게 폐하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전 폐하가 흘리는 귀중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폐하의 눈물은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저에겐 충분한 영광이었습니다. 제게 그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보다 더 달콤하고 고운 목소리로 황홀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궁중의 귀부인들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신이 나이팅게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안에 물을 머금은 채 갸갸거리며 따라했습니다. 또한 여간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인과 신하들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궁궐 방문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궁궐에 살면서 자신만의 세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2번, 밤에는 1번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외출할 경우에는 12명의 하인이 나이팅게일을 돌보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나이팅게일의 다리에 비단끈을 묶고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확실히 즐겁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나이팅게일에 관한 소문으로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경이로운 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은 나이팅, 다른 한 사람은 게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슨 뜻인지 다 통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1명의 상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나이팅게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나이팅게일이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소포를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유명한 나이팅게일에 관한 새로운 책이겠지. 하지만 그것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장식품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모형 나이팅게일에 태엽을 감아주면 실제 새처럼 노래할 수 있었고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꼬리는 위아래로 움직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목에 두른 리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나이팅게일은 중국 황제의 나이팅게일과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모형 새를 가져온 사람은 황실의 최고의 나이팅게일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궁중의 신하들은 2 나이팅게일이 함께 노래를 하면 정말로 환상적인 위중창이 될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나이팅게일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랫소리는 전혀 어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이팅게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노래했으나 가짜 나이팅게일은 기계적으로 왈츠만 반복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궁중 악장은 모형 나이팅게일이 잘못한 게 없다며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가짜 나이팅게일은 혼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진짜 나이팅게일이 노래할 때처럼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보기에도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가짜 나이팅게일은 팔찌와 브로치로 장식되어 화려하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가짜 나이팅게일은 33번이나 똑같은 곡조를 지치지도 않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이팅게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열린 창문 밖으로 나가 자신만의 푸른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날아간 게 알려졌을 때 모든 궁궐의 신하들은 나이팅게일을 비난하고 은혜를 모르는 새라며 욕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우리에게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나이팅게일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34번째 똑같은 노래였지만 너무 어려워 아무도 따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궁정악장은 가짜 나이팅게일을 최고라며 칭찬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음악적 재능 또한 진짜 나이팅게일보다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진짜 나이팅게일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나이팅게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 장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수 있고 말치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 음이 또 다른 음을 왜 따라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중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궁정악장은 돌아오는 일요일에 백성들에게 가짜 나이팅게일을 보여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백성들도 노랫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관습인 차를 마실 때와 비슷했습니다. 백성들은 손가락을 치켜 세웠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가난한 어부만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도 꽤 좋군. 그런데 멜로디가 모두 똑같잖아.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은 후 진짜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짜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침대 곁에 놓인 비단방을 차지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황금과 보석으로 둘러싸였으며 더 나아가 황제 경대 위에 있는 작은 수석가수라는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왼편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왼편에 앉은 것은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궁정악장은 가짜 나이팅게일에 대한 책을 25권이나 썼습니다. 그 책은 아주 학문적이며 매우 길고 가장 어려운 중국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둔하다며 바보 취급을 받거나 곤장을 맞을까 두려웠던 사람들은 모두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황제와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가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완벽하게 외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짜 나이팅게일의 작은 변화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짜 나이팅게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가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새의 노랫소리를 따라 불렀고 황제도 똑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가 침대에 누워 가짜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경청하고 있을 때 가짜 나이팅게일의 몸 안에서 우지직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스프링이 튀어나왔고 모든 톱니바퀴들이 거친 소리를 내며 돌더니 이내 노랫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황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시계공을 불렀습니다. 시계공은 한참 동안 검사를 한 후에 그럭저럭 고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많이 닳아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짜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1년에 한 번만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노래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궁정악장은 어려운 말로 연설을 하더니 이전과 다름없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이 나라에 닥쳐왔습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황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새로운 황제가 정해졌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시종장에게 황제의 건강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종장은 흥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황제는 싸늘하고 창백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궁중 신하들은 황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시종들은 황급히 소식을 전했고 젊은 하녀들은 친구들과 모여 차를 마시며 새로운 황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황제에게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과 복도에 두꺼운 천을 깔았습니다.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비록 황제는 긴 벨벳 커튼과 황금 장식이 달린 호화로운 침대 위에 창백하고 뻣뻣하게 누워 있었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달빛이 들어와 황제와 가짜 나이팅게일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불쌍한 황제는 숨도 잘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 위에 무거운 무언가가 앉아있는 듯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죽음의 신은 황제의 황금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황제의 황금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황제의 아름다운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 곳곳에서 긴 벨벳 커튼 사이로 낯선 얼굴들이 황제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은 추해 보이고 어떤 얼굴은 사랑스럽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이 모두는 지금까지 황제가 행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형상이었습니다. 얼굴들은 차례로 황제의 옛 과거 일을 물어봤습니다. 옛 일을 떠올리는 황제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황제는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신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제는 소리쳤습니다. 음악을 연주해라. 작고 소중한 황금새야. 노래를 불러라. 제발 노래를 불러다오. 하지만 새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소절도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신은 차갑고 쾌한 눈을 한 황제를 계속해서 노려보았습니다. 주변은 대단히 고요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열려진 창문 사이로 달콤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 위에는 진짜 나이팅게일이 희망과 위안의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 멀리서 날아왔던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자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옅어졌습니다. 황제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에서도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약해진 팔다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죽음의 신마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 작은 나이팅게일. 계속 노래를 불러. 저에게 황제의 황금칼과 깃발과 금관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기꺼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시오. 죽음의 신은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 보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하얀 장미가 자라고 오래된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신선한 향기를 내뿜고 살아있는 자들이 흘린 눈물로 싱그럽고 향긋한 풀이 자라는 조용한 교회의 묘지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은 자신이 있던 묘지의 정원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안개가 떠도는 창문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천사 같은 작은 새. 나는 널 기억한다. 내가 너를 왕국에서 쫓아내었지. 그럼에도 너는 내 침대에서 노래를 불러 악령들의 얼굴들을 몰아내주었구나. 너의 달콤한 노래로 죽음의 신을 내 심장에서 쫓아내주었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주면 좋겠느냐. 폐하께서는 이미 저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폐하께 노래를 불러드렸을 때 폐하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은 노래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보석입니다. 제가 다시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지금은 편히 주무시고 얼른 다시 기운을 회복하세요.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부르자 황제는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은 정말로 편안하고 상쾌했습니다. 황제의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환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밝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황제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팅게일만이 여전히 황제의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내 옆에 있어 나. 네가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에만 노래를 불러도 좋다.
그리고 나는 가짜 나이팅게일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새를 계속 이곳에 두세요. 저는 궁궐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녁마다 폐하의 창가에 있는 나무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폐하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하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행복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하 주변에 숨어있는 성과 악에 대해서도 노래하겠습니다. 황제와 궁궐로부터 멀리 있는 어부의 집이나 농부의 오두막집까지 날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 폐하의 왕관보다 마음을 더 사랑합니다. 왕관에는 항상 두려운 힘이 따라다닙니다. 저는 다시 올 거예요. 저는 폐하께 다시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폐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옷을 차려입은 황제는 무거운 황금칼을 든 손을 가슴에 대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폐하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작은 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그것을 비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말을 마치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죽은 황제를 보기 위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신하들은 너무 놀라 얼음처럼 멈춰섰습니다. 황제는 신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황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데르센의 동화 나이팅게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중국 황제의 궁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티볼리 공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야기를 끝냈다고 그의 수첩에 적혀 있었죠. 이 공원은 1843년 개장했고 동양풍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이 공원을 방문했기에 배경이 중국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통적인 중국의 배경은 아닙니다. 오리엔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중국이죠. 이 책에 나오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나이팅게일에게도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안데르센은 1840년대 오페라 가수 예니를 만납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스웨덴 최고의 가수였던 예니 린드를 나이팅게일의 모습에 투영시킨 것이죠. 예니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목소리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예니를 진짜 나이팅게일로 간주하고 기교를 부렸던 당대 다른 가수들을 만들어진 모조품 나이팅게일로 데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니의 순수한 목소리를 찬양한 것이죠. 안데르센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니 린드는 만인의 뮤즈이자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쇼맨이란 영화를 아시나요?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기에 등장한 제니 린드가 바로 안데르센의 뮤즈 예니 린드입니다. 그녀는 스웨덴의 소프라노 오페라 가수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감동시킨 연인으로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영국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녀의 목소리를 알 수는 없지만 위대한 쇼맨이란 영화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감동을 주는 가수였는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이야기 속에서는 자연과 인공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모조품 나이팅게일과 진짜 나이팅게일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 인공적인 것은 자연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자연에서 나오는 힘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과 노력. 재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즉흥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생각되며 노력하는 사람은 정확함과 정교함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능과 노력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하는 주제인가 봅니다. 저는 정확하고 정교한 것, 즉 노력에 더 얽매 있는 스타일입니다. 즉흥적이고 유연하면 좋지만 기초와 틀이 잘 잡혀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그냥 재능을 잔뜩 가지고 태어난 자들에 대한 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유연하게 날아다니는 그들의 실력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더더욱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일일이 로봇처럼 정확해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더 그들이 부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도 재능이라고. 소위 말하는 재능을 짙은 원색이라고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노력은 등화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화색은 2가지 이상의 색이 섞인 색을 말합니다. 어떤 노력을 섞느냐에 따라 원하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등화색끼리는 아무리 섞어도 원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원색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노력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데르센의 동화 나이팅게일을 읽어보았습니다. 세계 명작 대신 읽어드립니다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6개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된 하루 감당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라요.